김종철 소장의 장세 진단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뚜렷한 진전은 없었지만 국내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던 한 주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역시 이러한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환율입니다. 달러가 강선상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달러가 주춤거리냐,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달라지고 국내 시장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나왔던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탄핵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중국 관련된 종목이 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이 위로 올라가니까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의 탄핵 위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가 올라갔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데 트럼프가 결국 만약에 탄핵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물러설 상대적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으면 이게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정말 말 그대로 뭐 소설 같은 이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과연 그렇다면 왜 트럼프의 탄핵설이 왜 나왔는가? 그리고 트럼프의 탄핵 여부는 왜 그토록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입으로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탄핵을 받게 되면 미국 주가는 뭐 할 것이다 그러냐면 폭락을 보이게 되고 미국의 경기는 밑으로 급강할 것이다. 글쎄요, 이게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겁을 주는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긴장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웰의 다소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은 뭐 거의 100% 가능한 거죠. 하지만 다음 12월 달 이때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것이 나중에 별도의 문제니까 별도로 타치하기로 하고요. 일단 트럼프의 탄핵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만약에 트럼프가 탄핵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증시가 일단은 영향을 밑으로 받겠죠. 자,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 다음 주든 언제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 그 이유가 트럼프의 탄핵이기 때문에 조정받았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야 합니다. 어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야 된다. 요새는 왜냐하면 해외 증시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트럼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장 중심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한다고 하는데 양쪽 나라의 주가를 보면은 분명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말 그대로 마이웨이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주시장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가오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가장 핵심 화두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하고 말 그대로 북핵 관련돼서 타협을 잘했다. 그러면 분명히 트럼프한테는 중간 선거에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최대의 이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썼던 공약 아시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경제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얼마나 두둑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아니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느냐 주사에 당선되느냐 여기가 결부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플러스 알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력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말 그대로 미국의 경기는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도 국고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경기가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부양책까지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뭐냐? 당연히 다음에 2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는 법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 미국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뭐 재밌는 토픽이 다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벌써 작년도 일입니다. 작년도 여러분께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누차 이렇게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 올라갈 때 31개월 제가 연상법 써서 3일운동 만세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A18 그러면서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31,000원 올라가는데 조정은 18,000원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31,000원 올라가죠.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기본 사이클이 우리보다 2배가 길어요. 올라갈 때는 66번 도로, 워싱턴 DC 보면 66번 도로가 있거든요. 66개월 올라가요. 조정받을 때 그럼 2배 빠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18개월 빠지는데 걔네들은 13개월밖에 안 빠집니다. 13일에 금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6,000원 올라가고 13,000원 조정받고 다시 66,000원 올라가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점심시간에 얘기할 때도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하면서 코드번호까지 여러 개 불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66개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이클입니까? 바로 슈퍼 사이클입니다.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기본 66개월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가 가는 사이클이 10년 이상 가는 겁니다. 미국의 주가 바닥 언제 찍었습니까? 2009년 3월 달에 바닥 찍었고요. 경기는 2009년도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미국은 결국은 10년 이상의 사이클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딱 두 가지만 조심해라. 미국의 금리가 국채금리가 아니고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아니고 미국의 정책금리가 3%대 되기 전까지가 가장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자 지금 미국의 금리 2%대죠. 이제 이번에 한번 올리면 2.25가 됩니다. 올릴 때 0.25씩 올린 것을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0.5 이상 올린 것을 빅 스텝이라고 하는데 소위 그린스펀 의장의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올라갑니다. 그럼 아직까지 미국의 주가는 조정은 받아도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바로 그 금리 사이클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존재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성장 정책, 확장 정책을 쓸 겁니다. 친기업 정책을 쓰면서 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인 기업체들은 역시 보너스를 많이 준다든지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든지 뭐 하반기에도 이번에 미국 기업체들이 실적 발표했을 때 거의 80%가 서프라이즈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가 급한 우리가 어떻게 그 활로를 뚫어야 될 것인지 한 번 정도는 미국을 들어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와 미국은 디커플링 속에 커플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가더라도요. 최소한 저렇게 미국이 올라가줘야 우리는 최소한 다음날 아침 시초가라도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저렇게 올라가는 미국마저 주가가 꺾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요. 전체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탄핵설 얘기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참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려면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 그 경제라는 것이 혼자 단독 경제라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국제 정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들을 보면은 단 하나도 경제와 연결되지 않는 전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걸프전 같은 걸 예를 들었습니다. 딱 하나. 경제와 연결 없는 전쟁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 민족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전쟁. 그래서 베트남 전쟁, 북베트남, 남베트남, 공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경제랑 상관없죠. 그다음에 우리 6.25 이것도 경제랑 상관없는 거죠. 이것이 아닌 모든 전쟁은 결국은 바로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의 탄핵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이렇게들 보통 얘기하십니다. 아, 그거 가능하지 않죠. 왜요? 지금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의원 수를 보십시오. 누가 다수당입니까? 예,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탄핵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That's right.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어디는 살짝 뚜껑을 열어놨냐면 11월 달 중간선거는 살짝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시면요.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대략 한 10% 정도가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트럼프는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데이터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상원과 하원의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대통령의 탄핵 정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요. 상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탄핵안의 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돼라는 것은 일단 하원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거부가 되면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기억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멋진 클린턴 대통령 기억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바로 인턴 사원이었죠. 린스코의 문제 때문에 탄핵 얘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었나요? 하원에서는 통과됐었죠. 하지만 상원에서는 거부가 되면서 결국은 클린턴은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소장님 탄핵당한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소장님 혹시 있지 않나요? 누구요? 닉슨 대통령. 아니요. 닉슨 대통령은 탄핵에 당하려고 그럴 때 스스로가 물러난 대통령이지 실제로 탄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아마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지 않았나라는 해석들을 국제 정치가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뻔히 탄핵당한 걸 아니까 스스로가 물러나게 된 것이 바로 닉슨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는 탄핵당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탄핵당할 뻔했던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클린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이 바로 그 대열에 있었지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앞서 제가 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이걸 안건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완전한 결정은 상원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바로 탄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정말 만약에 11월 달에 선거 결과가 정말 나쁘게 나와서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10%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앞서니까 그러면 그때 정말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 탄핵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바로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공부하면 정말 요거 한 1cm만 더 뛰어들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원의원의 숫자는 얼마냐면요. 100명입니다. 하원은 435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원은 선거가 6년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4년이잖아요. 상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 더 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방수권법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다 어디서 하느냐? 바로 상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것도 바로 상원이죠. 대통령의 탄핵도 마지막 결정은 바로 상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상원은 6년인데 하원의원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4년이니까 무조건 하원의원은 중간마다 지금 중간 선거잖아요. 이 중간마다 선거했는데 435명 전원이 이번에 하원은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원 의원이 민주당이 3분의 2가 장악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때에 비해서 이번에 트럼프의 탄핵안이 자꾸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벌써 3번째죠. 이 앞에는 여러분들 바로 CIA 국장이었던 코온 의장을 트럼프가 잘라버리면서 탄핵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3번째 정도 나오는 데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트럼프 자체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엔 트럼프 자체가 과민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등 미경지가 급락할 거라는 등 직접 이렇게 거론하다 보니까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개인 변호사 바로 코온 개인 변호사와 그다음에 또 이번에 대통령 대선에 참가했던 캠프에 참가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을 돌리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하원이 통째로 바뀌어서 민주당이 다수하게 되면 탄핵안은 소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구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종 결정 어디서 하느냐? 상원에서 하는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운이 굉장히 좋은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상원의원이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는 상원의원 수가 51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원이 47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리가 계산이 빠른 분들은 그러면 2명 어디 갔지? 2명을 한번 좀 직접 찾아보죠. 어디가 있나. 어쨌든 51명은 공화당 의원이고 47명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얼마 정도가 선거가 됐냐면 3분의 1 정도가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35명만 선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통째로 다 전원이 다 선거가 되지만 상원 의원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상원 의원에 당선된 해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선거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얼마가 선거한다고요? 35명입니다.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다시 나와서 선거 투표를 하게 돼서 다시 어느 당에서 의석수를 가져가느냐가 결정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번에 공화당에서 현재 51명 중에서 요번에 소위 얘기해서 임기가 끝나갖고 임기가 끝났으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2012년도겠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상원에 당선됐던 사람들이 2018년도에 끝났으니까 여기서 다시 선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선됐던 공화당 의원은 몇 명이냐? 9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나오셨나요? 보세요. 그럼 9명이라면 만약에 요번에 선거에서 공화당이 전패를 했다. 그러니까 9명의 의석수를 다 뺏겨서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래도 공화당의 상원 의원수는 몇 명인가요? 42명이죠. 그죠? 그럼 42명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만에 하나 하원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상원에 왔어도 지금 공화당이 9명을 다 뺏겨도 42명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100명 중에서. 대충 계산 오시죠. 67명이 찬성을 해야 그래야 결국은 트럼프는 탄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2명이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럼 수님 이럴 경우는 없습니까? 아무리 공화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예, 참 어서 정말 주워 듣긴 참 많이 주워 들었네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략 한 1년 반 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차지하는 공화당에서 입지와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를 통해 갖고 국내 언론만 보지 마시고요. 그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공화당 그러면 공화당의 상징적인 인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당연히 부시입니다. 공화당 사람들한테 이런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당신은 부시가 좋습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좋습니까? 과거 같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트럼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선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탄핵 얘기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공화당에서도 너무나 싫어했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로 그걸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데이터가 바로 나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부시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불과 24%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얼마나 선호하느냐? 62% 났습니까? Why? 왜일까요? 바로 경제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입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요번에 지금은 당연히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도 없고 뭐 지금 당연히 다수당이니까 없지만 이게 11월 달 선거 되면 바뀌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요번에 공화당이 의석수를 다 뺏겨도 42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의 탄핵안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주식을 사야 될 찬스지 큰일 났구나. 트럼프가 탄핵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되면 그래도 탄핵이 된다면 바로 누굴 연구해야 되느냐. 마이크 펜스를 연구해야 되는데 일단 결론만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것도 yes okay다.
오늘 마침 또 12시에 제가 무료 공개 강의가 있죠. 주창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결론 그래프에 가서 다음 주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보시면요. 이건 아주 지극히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미투에 갔을 때 하단에서는 이제는 나름 하단에 의미선이 놓여 있다는 말씀드렸죠. 여기는 직전 저점대가 의미가 놓여 있고 여기는 100%에 대한 의미가 놓여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전망과 그러니까 예측이죠. 주가를 우리가 매매할 때는 예측과 엔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대응의 전략입니다. 예측만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위로 올라갈 때 어디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까요? 바로 여기 올라가면 2300선대 라인에서부터 여기 6선 내려오죠. 요 라인이 부담스럽겠죠. 여기도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지금 798포인트인데 바로 위에 800선, 810선대 라인에서 60선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때려야 될까? 아닌 거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응의 전략은 뭐냐면요. 기차를 다닐 때 레일 위에서 다닙니다. 만약에 미국 주가가 다음 주에 위로 올라가다 조정을 맞는다 하더라도요. 5일 평균선 아래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기차가 레일 위에서 탈선됐을 때 이걸 5일선 아래 캔들이 바디 코스가 나왔다 해서 OBC 이미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렸죠. OBC가 나오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나 조정받아도 여기가 아니면 나는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얘가 올라가다가 5일선 아래 이렇게 바디가 나오면 아 얘가 다시 조정권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 내려가면 또 이제는 그냥 빠지지 않는 의미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속된 얘기로 찐꽁 빵꽁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특히 종합이 급락만 보이지 않으면 무슨 장세는 계속된다? 그렇습니다. 삼각편들 중심으로 한 역시 주식 게임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